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갖고 오기도 했는데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뭘 먹을까? 근데 저는 그때 추천을 한 게 바로 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국에서 근무 중인 양홍석 약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역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유튜브 간간히 올리는 내복약 주약사 주준경입니다. 이제 차이를 보자면 이제 의사랑 약사의 직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의사라는 직업은 진료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약사는 사실은 이제 복약 지도를 통해서 그 약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병원까지 못 갈 때는 일단은 급한 불은 약국에서 끌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는 걸 추천드리는 게 처방전 없이 못 받는 항생제라든지 이런 게 일반 감기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약한 증상 아닌 이상은 병원을 사실은 가는 게 맞긴 합니다. 약은요, 득과 실이 있을 때 득이 더 커야 돼요. 무조건. 득이 안 크고 실이 더 크다? 이거는 약을 뭐 용량을 조절해서 실을 줄이든 아니면 약을 바꿉니다. 근데 득실 판단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그러니까 의사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딱 쓴다는 거는 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데, 이 약 먹으면 신장이 안 좋다는데, 맞아요, 안 좋아져요. 근데 신장을 실로 봤을 때 이 약을 먹었을 때 득이 더 크면은요, 신장의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당장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양제는 조금 다릅니다.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뭐 득이 더 좋은 거 아니고요, 실이 있으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영양제에 실이 있다는 거는 좋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족발을 먹었어. 근데 족발을 먹었더니 간암 확률이 올라가. 말도 안, 누가 그럼 족발 먹습니까? 아무도 안 먹죠. 영양제도 어떻게 보면 식품 쪽이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라 또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영양제는 실이 있으면은 이건 그냥 배제. 득이 커도 이건 실이 있으면 일단 배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진짜 조금의 실인데 득이 너무 커. 그러면 괜찮긴 하겠지만은 대체로 실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전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고, 영양제는 오히려 득이 크냐 작냐 이거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득이 큰 거를 1번으로 먹고, 득이 작은 거는 여유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갖고 오기도 했는데 평생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뭘 먹을까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추천을 한 게 바로 유산균이었거든요. 몸에 있는 면역의 70%가 대장에 있는 균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줘야지만 면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위장 운동도 좋아지니까 삶이 약간 점수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저의 약통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쭉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C, 코큐텐, 루테인, 이거 칸이 없어서 루테인, 비타민 B 같이 넣었는데, 비타민 B, MSM이고요. 이거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이 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3. 여기 루테인 2개 빼고는요, 평생 먹을 거예요. 루테인은 왜 했냐면 저희 부모님을 드리면서 셀프 임상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가족들한테 임상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많이 하고. 왜냐면 먹어봐야지 내가 추천을 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 만약에 실이 있다 그러면 이건 환자들한테도 전 추천 안 하죠. 지금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한정에 한 50원. 코큐텐은 이건 조금 좋은 거여서 마그네슘이랑 좀 뭐 산사자랑 이런 오미자 조금씩 들어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싸긴 한데 한 700원 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MSM인데 이 두 개를 한 달분 먹잖아요. 한 3,000원이면 먹습니다. 한 달분. 커피 한 잔 안 먹고 저는 이거 평생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칼슘제랑 오메가3도 한 얘는 600-700원 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300원 선 두 알에. 그리고 비타민 B가 한 500원. 저라면 껌 한 통 안 먹고 비타민 B 먹어요. 가성비적으로 얘네는 좀 만족을 합니다. 반대하는 영양제 루테인. 그냥 루테인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부 분들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먹는 분들 있거든요. 그게 약간 연구 결과가 좀 떨어져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그 대명사 있잖아요. 잇몸, 이빨 하면 인사돌, 눈 하면 루테인, 이런 게 약간은 상황에 따라서 당장 지금 이가 너무 아픈데 사실 인사돌보단 그땐 소염진통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이 인식상으로 좀 잡혀있는 것들은 조금 많이 득이 떨어지죠. 당장 눈이 침침하면 오메가3나 뱀 기름이라고 해서 사유 성분이 들어있는 게 눈을 조금 더 수분이나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당장 지금 눈이 좀 침침하고 건조해 그러면 루테인 먼저 찾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득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으로 노니 같은 경우는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노니 같은 경우를 먹으면은 실제로 간이식까지 가는 환자도 있거든요. 노니를 먹고. 노니식. 이거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이 안 좋으시면 녹즙 많이 드시잖아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간에 좋지만은 녹즙은 한 이만큼 녹즙이면 한 최소 1kg 나와요. 근데 누가 최소 1kg를 한 1분 내에 먹어요. 그럼 그게 다 그 해도가 간에서 하는데 간이 못 쉬는 거예요. 오히려 간이 쉬어줘야지 회복이 되는데 못 쉬어서 간이식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사실은 저는 저거를 왜 먹지? 이 생각이 드는데 중금속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그 미량 원소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네랄 중에서도 뭐 칼슘, 마그네슘은 유명한 건데 뭐 크롬이라든지 뭐 망간, 아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미량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챙겨 드실 수도 있지만 굳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게르마늄을 먹는다는 거는 저는 굳이 중금속을 왜 먹지? 이런 생각이 가장 약간 많이 유사과학이었죠 옛날에. 신장을 망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네. 저 중금속이니까 아무래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신장이 필터여서 네. 다 끼는 거예요 중금속이. 카드뮴 안 먹잖아요. 네네.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양제라고 사람들한테 좀 소개가 돼 있는. 그게 옛날에 무슨 뭐 이온, 뭐 음이온 한때 음. 파동 있잖아요. 게르마늄 그런 것처럼 팔쯤 이때? 게르마늄 팔찌, 네. 목걸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 하는데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다 끼겠죠 그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 성분은 실에 대한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잖아요. 득과 실을 득을 이제 의사가 판단해주면 영양제에 대한 실의 판단은 이제 약사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약국에서 일할 때 약국에 있는 제품 위주로 공부를 하지 좋은 게 있어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게르마늄 이런 것도 약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판단이 어렵다 하면은 네이버에 쳤을 때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건강기능식품 혹은 약국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처방 받아서 나오는 경우랑 분홍이, 초록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밥을 먹었을 때 그 지방으로 안 가게 해줘, 태워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라 정확한 용법, 용량만 지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둘 다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처방으로 하는 건 이제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한 거죠.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밥을 안 먹어야겠죠. 밥 안 먹게 해주는 식욕 억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몸에 있는 칼로리를 태워야겠죠. 그럼 몸에 열을 내야 돼요. 그럼 카페인이나 아니면 이런 약간 몸에 열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방이 먹은 걸 그대로 빠지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름변이 나와서 기침만 해도 이제 미끌미끌하니까 팬티에 변이 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실금처럼 변실금이 지방이 그대로 흡수가 안 되고 빠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항문이 미끌미끌해진다 표현해지더라고요. 경험담이에요? 아니요. 네 번째는 이제 몸에 있는 부종을 빼주는 거죠. 이뇨제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물 다 쭉 빼면 잠깐 동안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시는 신부님들이 5일치씩 타서 가시더라고요. 그냥 준다는 약국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처방전이 필요한 건데 막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식욕 억제제 이런 거는 향정신성 약품이라서 그건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이뇨제라든지 몸에 열을 낸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약사법 위반인데 현재 돈을 위해서 몰래 파는 거죠. 성지 약국이라 불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층에 대로변에 있는 약국이 아니라 그냥 뭐 7층, 6층에 있는 되게 그런 약국에서 가서 물어보면은 몰래 해주는 경우가 있다. 펜타민 성분이 들어있다는. 맞아요. 펜터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류 중에 식욕을 억제시키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성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향정이라고 해서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가 돼요. 때문에 조금의 부작용들을 동반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식은땀이 나실 수도 있고 두통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울렁거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